하루의 끝, 조용한 식탁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따릅니다. 말없이 넘기는 그 한 잔은 습관이 되었고 이제는 끊으라고 해도 끊기지 않는 어떤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술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건 잠깐이고 뒤따라오는 건 더 무거운 피로, 흐릿한 기억, 더 잦은 한숨입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속은 더부룩하고 화는 쉽게 나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한 채 자꾸 깨게 됩니다. 이게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매일 들이켠 그 한 잔이 만든 변화일까요? 술은 마음을 달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천천히 몸을 상하게 하고 조용히 간을 망가뜨리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그냥 마시는 거지. 하지만 그런 말 속에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눌러둔 두려움과 외로움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단 3주간 술을 끊었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체중이 2kg 줄었고 누구는 간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누구는 오랜만에 배우자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끊을 걸 그랬어요.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루 단 한 잔만 쉬어보는 것, 그것이 새로운 3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화면을 계속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볼까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어느새 익숙해진 술잔, 그 시작은 참 소박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혼자 조용히 마시는 한 잔, 속을 풀기 위해, 잠이 잘 오기 위해, 혹은 텅 빈 거실의 정막을 이기기 위해 따랐던 그 한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잔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이제는 아무 일 없어도 습관처럼 따라 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고 소주 한 병을 혼자 다 비워도 이상하지 않은 밤. 돌이켜보면 언제부턴가 술이 나보다 먼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독립했고 사회생활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든 내 자유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만이 나를 지켜야 하는 시기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음주가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매일 소주 한 병, 맥주 2캔 정도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일주일이면 7병, 한 달이면 30병, 1년이면 365병입니다. 더 무서운 건 몸이 이미 적응해 버렸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다음 날 멀쩡한데 술 마셔도 운동 잘하고 밥도 잘 먹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간은 무겁고 위는 약해지고 혈압은 조금씩 올라가고 중성지방 수치는 어느새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군가와의 대화 대신 술을 선택하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감정은 무뎌지고 말수는 줄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어듭니다. 이건 단지간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의 시작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서히, 너무 익숙하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다릅니다. 그 피곤함, 그 무기력함, 그 짧은 잠, 그게 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합니다.
소금은 줄이고 기름은 적게 쓰고 운동도 챙깁니다. 그런데 술만큼은 내가 즐기는 유일한 낙이라며 방심합니다. 그 한 잔이 위로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감정을 무겁게 만드는 습관화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면 몸속 어디에선가 반드시 신호가 옵니다. 간에 기름이 끼고 수치가 오르고 약을 하나씩 복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술이 위로가 아니라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 술은 습관처럼 다가와 천천히 삶을 지배합니다. 자각 없는 반복이 간과 건강, 감정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흐름을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그 한 잔을 멈춰 보시겠어요? 두 번째, 조용한 장기, 간이 보낸 마지막 신호.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속이 쓰리면 위가 아프다고 느끼고 숨이 차면 폐에 문제가 있다고 알게 되지만 간은 아파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무게만 1.5kg. 하지만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해독, 저장, 소화, 에너지 생산까지 500가지 넘는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기름진 안주를 먹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 보면 간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지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밥을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밤잠이 얕아지고 평소보다 화를 잘 내고 기운이 자주 빠진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간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간 수치가 조금 높으시네요. 지방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간맞이 TP 수치가 올라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별일 아닌 듯 느껴집니다. 그냥 약 하나 챙기면 되는 문제로 생각되죠. 하지만 이 수치는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간 수치 AST, ALT가 높다는 건 간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맞이 TP가 높다는 건 과도한 음주나 약물, 지방간으로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간 수치가 50 이상이거나 간맞이 TP가 100을 넘는다면 이미 간이 과로 상태에 들어선 것입니다. 거기다 중성지방이 200에서 300을 넘게 되면 간뿐 아니라 췌장, 심장, 혈관까지 위험해집니다. 놀라운 건 이 수치가 증상 없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버티고 있지만 속에서는 이미 불이 나고 있는 겁니다. 피로를 느끼는 것도 기분이 가라앉는 것도 그저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간은 호르몬과 감정 조절에도 관여하는 장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 이 수치들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간은 기적의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회복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폐나 심장,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간은 술을 멈추고 좋은 음식을 먹기만 해도 빠르게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3주간 금주한 사람들의 수치를 보면 간맞이 TP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중성지방 수치는 3분의 1 이상 낮아졌습니다. 지방간도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술만 줄였을 뿐인데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건강은 괜찮을 때 지켜야 합니다. 간은 괜찮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으로 무너집니다. 조용히 싸우고 있는 내 몸, 그 중에서도 가장 묵묵히 일하는 간을 위해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술을 쉬어보는 것, 그게 간을 살리는 첫 걸음이 됩니다. 간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늦게 발견됩니다. 수치가 높아지는 건 간이 지쳐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지금 한 잔을 쉬면 간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세 번째, 술을 끊기 어려운 건 의지가 아니라 뇌 때문입니다. 나는 왜 자꾸 술을 찾을까? 딱 한 잔만 마시자고 해놓고 왜 늘 한 병이 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술을 자주 찾게 되는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습관에 가장 쉽게 물드는 기관입니다. 특히 감정, 보상, 자제력과 관련된 뇌의 기능은 술과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선 술을 마시면 뇌는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을 분비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고 불안이 잠시 사라지는 느낌. 그래서 술을 마신 후엔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뇌가 기분이 나쁠 땐 술을 마셔야 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전두엽입니다. 이 부위는 자제력과 판단을 담당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즉, 참는 힘이 줄어들고 충동은 세집니다.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면 오늘은 여기까지만이 잘 안 됩니다. 기분이 좋아도 마시고, 기분이 나빠도 마시고, 외로워도 심심해도 술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회로가 바뀐 결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보다 외로움에 더 민감해지고 불안도 더 깊어집니다. 그때 술을 마시면 감정이 일시적으로 눌리니 뇌는 다시 그 방법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나이 들수록 더 술이 당기지? 라는 질문,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뇌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주간 금주를 하면 놀랍게도 뇌의 기능이 되살아납니다. 도파민 회로가 술 없이도 반응하기 시작하고 전두엽이 다시 자제력을 회복합니다. 편도체도 지나친 활동을 멈추고 감정이 평온해지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안 마셨더니 사람 말이 귀에 잘 들어오고 괜히 예민하던 마음이 줄었어요. 또 다른 이는 잠을 자면 정말 푹 자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마다 깼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술은 일시적인 기분을 올려주는 대신 기본적인 감정 회복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계속 술을 마시면 기쁨도 보람도 웃음도 모두 술을 통해서만 느껴지게 되고 그 외에는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술이 없는 하루가 불안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또 술을 마시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그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단 며칠이라도 멈춰보는 것입니다. 뇌는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술을 멈춘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불안이 줄고 감정이 안정되고 생각이 또렷해지며 사람의 말이 잘 들리게 됩니다. 이건 단지 안 마셔서 몸이 좋아졌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째로 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술을 찾게 되는 건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반응 때문입니다. 반복된 음주는 자제력을 약하게 하고 불안을 키웁니다. 단 3주 금주로 뇌는 회복되고 감정도 평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술은 마음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혼자 있는 저녁, 식탁 위에 조용히 따라 마시는 한 잔, 말없이 넘기는 그 술이 때로는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지나치면 어느 순간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도 이어지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가끔은 합니다. 그런데 자주 마시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누가 말을 걸어도 됐어 나중에 같은 말로 넘어갑니다. 술은 말문을 막습니다. 그 침묵은 사람 사이의 벽이 됩니다. 술을 마신 날 누군가와 부드럽게 이야기 나눈 적 있으신가요? 마음이 편해지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말투가 무뎌지고 감정은 툭툭 튀어나오고 때로는 괜한 짜증이 섞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내에게 무심히 던진 말, 오랜 친구와의 어색한 침묵,
자식과의 전화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 이 모든 것이 술 마신 이후에 생기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술은 혼자 있는데 익숙해지게 만드는 물건입니다. 자꾸 술을 찾게 되면 사람보다 술이 편해지고 말보다 침묵이 익숙해지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외로워집니다. 혼자 마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군가와 나누는 말은 줄어들고 한때는 가까웠던 사람조차 멀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요즘은 나한테 연락 오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 외로움을 술로 채우려고 하면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술은 사람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리를 끊으면 생각보다 빨리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술을 줄이고 나면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상대의 말이 귀에 들어오고 불필요한 감정이 줄어듭니다. 무뚝뚝하게 던지던 말 대신 괜찮아? 같은 다정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술 안 마신 날은 아내가 웃어주더라고요.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었는데 괜히 반갑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고요해졌어요. 예전처럼 쓸쓸하진 않아요. 이게 바로 금주가 선물하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 술자리도 활기찼고 실수에도 너그러이 받아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고 작아진 관계일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더 또렷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술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이 사라진 자리에 다시 말이 들어오고 다시 눈빛이 오가고 다시 따뜻한 온기가 퍼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는 고성방가보다 조용한 배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배려가 시작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저녁 술잔을 잠시 미루는 일입니다. 술은 말수를 줄이고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금주 후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다시 따뜻해집니다. 오늘 당신 곁의 사람과 눈을 마주하기 위해 한 잔을 쉬어 보시겠어요? 5번째, 술을 멈추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술을 줄였을 뿐인데 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지 한 잔 쉬어보자 했던 마음이 생각지도 못한 신체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몸의 가벼움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무겁고 손발에 힘이 없고 하루 종일 찌뿌둥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이 때문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술을 끊고 3일, 일주일, 보름이 지나자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숨쉬기 편하고 피로가 덜 쌓이는 느낌. 식사 후 답답했던 속이 편안해지고 한 끼가 진짜 영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2~3시간마다 깨던 수면 패턴이 끊김없이 깊고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한 잔 마셔야 잠든다 믿었는데 사실 술은 뇌를 잠깐 눌러줄 뿐 깊은 잠에는 방해가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검사 수치에서도 명확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간 수치를 나타내는 AST, ALT, 감마지TP가 3주 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감마지TP는 술이 간에 얼마나 부담을 주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술을 끊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줄었습니다. 기름진 안주와 알코올이 만든 복부 비만, 뱃살, 잦은 트림과 소화불량, 그 모든 것들이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체중은 운동 없이도 평균 1.5kg에서 2kg가량 빠졌습니다. 특별히 굶거나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술이 빠진 식사만으로도 전체 칼로리가 줄었고 소화 기능이 회복되며 몸이 알아서 정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피부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좀 더 밝아졌고 건조했던 손등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눈가의 붓기나 잔주름도 줄어들었습니다. 혈압이 높았던 분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변비나 소화 불량이 줄어들면서
식사와 배변 모두가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단 3주 만에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술을 끊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술은 매일매일 조금씩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회복도 일어납니다. 간은 회복이 빠른 장기입니다. 심장이나 폐처럼 회복이 느리지 않습니다. 단 며칠만 안 마셔도 간세포는 다시 재생을 시작하고 해독 능력이 되살아납니다. 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예전엔 계단 한 칸 오르기도 숨찼는데 지금은 산책이 즐겁다. 식사하고 눕던 습관이 사라졌다. 약을 먹지 않아도 속이 편하다. 이런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지 불편함이 없는 날을 하루라도 더 늘리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술을 멈춘 날입니다. 술을 멈추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 소화, 간 수치까지 빠르게 회복됩니다. 3주 만에 간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체중은 2kg 이상 감량됩니다. 오늘 저녁 한 잔을 쉬는 선택이 내일의 건강한 변화를 만듭니다. 6번째, 술을 끊었더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며칠 이어지자 몸보다 먼저 반응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짜증이 날 만한 일도 그냥 넘길 수 있었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던 반응이 조금은 너그러워졌습니다. 금주 전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은 쉬는데 마음은 피곤하고 사람을 만나면 웃지만 속은 비어 있었고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외롭나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쉬자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잦아들었습니다. 불안이 줄었고 머리가 덜 복잡해졌고 무기력함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길을 걷다가 피어난 꽃을 보며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나쳤을 것들입니다. 감정을 감싸고 있던 안개가 걷히듯 조금씩 내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감정의 변화는 말투에도 나타났습니다. 대화가 부드러워졌고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 있었고 괜한 반박이나 고집이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상대방도 편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술을 마시면 기분이 풀릴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쌓인 외로움과 서운함이 조금 더 깊게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술은 마음을 잠깐 마비시킬 뿐 문제를 풀어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차분히 보내다 보니 예전에는 피했던 사람에게 연락할 용기가 생기고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이 좋아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고독이 아닌 고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생각이 단순해졌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이 줄고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되며 머릿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술을 안 마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이 줄고 자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술이 빠진 머리는 맑고 술이 빠진 가슴은 편안하며 술이 빠진 하루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 차분함은 나에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요즘은 혼잣말이 줄었어요. 예전엔 말도 하기 전에 목소리부터 높아졌는데 요즘은 말이 먼저 나가요. 괜히 웃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결코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건 약으로도 가능하지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 내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다른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매일 마시던 그 한 잔을 잠시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술을 줄이자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뇌 기능이 회복되며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 조절이 쉬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술 없이 보내보세요. 예상보다 훨씬 편안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잠시 내려놓았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졌고
잠이 깊어졌고 무겁던 감정이 하나둘 풀려갔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쓸쓸함이 아니라 고요함이 되었고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더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간 수치는 눈에 띄게 떨어졌고 복부에 쌓였던 지방은 줄어들었으며 예민했던 속은 편안해졌습니다. 체중이 빠진 건 덤이고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저 술을 안 마셨을 뿐인데 몸도 마음도 관계도 조금씩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리한 운동도 힘든 식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매일 마시던 그 한 잔을 잠시 멈춘 것, 그 작은 결심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이 나이에 술 한 잔도 못 마시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압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몸은 훨씬 빠르게 좋아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내 마음은 오히려 쉬고 싶어 했다는 걸 지금 간이 조용히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 좀 쉬게 해줘. 오늘 그 한 잔을 멈추는 것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3주 금주로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간 수치, 수면, 감정, 인간관계까지 모두 개선됩니다. 오늘 단 한 잔만 쉬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작은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